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앞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그럼 2부 시작합니다. 사람은 쉽게 개가천선하지 않습니다. 깔끔하고 청순함에 몸부리치던 남자였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점도 그거였었는데 결국 그는 깔끔한 외모를 하늘에서 받았지만 신은 공평한지 뇌까지 깔끔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공부를 못한다든지 사회생활을 못한다든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기 가족에 한해서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지 못할 만큼 너무 깨끗했거든요. 텅텅 소리가 날 정도로 말이죠. 마치 유리알을 보는 듯 했어요. 앞서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이모님과 여행을 갔었던 점, 그리고 술만 자시면 저를 대리기사를 시켰던 남자친구의 아버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후로도 가끔 가뭄에 콩나듯 저는 남자친구의 아버지 대리기사 노릇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땐 좀 악의적인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이왕 하기 싫은 거 해주는 거 돈이라도 제대로 받아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예전처럼 하루 걸러 저를 부르진 않았었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를 불러 대셨으니 아마 남자친구의 아버지 아침에 술 깨서 지갑 열어보면 도둑이 들었나 하고 놀랄 정도로 만들어 놓긴 했었습니다. 제 노동은 값지니까요. 잠도 못 자면서 하는 건데 그 정도는 받아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할 줄 모르는 남자친구였지만 그래도 그땐 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만 의리 있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저도 나름 의리 빵빵한 여자였기에 남자친구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세금 내는 줄 알고 펄펄 떨며 생각하지 않는 남자친구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안 해도 너무 안 하더군요. 어느 날 그의 누나가 제게 손을 뻗었으니 남자친구의 가족들은 저를 알기 전 도대체 어떻게 생활을 한 것이었을까요? 어머니도 그래, 아버지도 그래, 이젠 하다하다 누나까지 모두 다 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우쭐에 졌어야 했나? 아니면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었나? 그 누나라는 사람이 그러더군요. 그녀는 강성은 아니었지만 약간 맘충의 분위기를 충분히 뿜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낳았어도 아이가 귀찮아지는 시기가 있나 보죠. 제게 하루 부탁을 하더군요. 부탁할 사람이 저밖에 없다면서 말이죠. 이런 인기쟁이 같으니라고. 그런데 그 누나는 친구 하나 없을까요? 저기 있잖아. 부탁할 게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 내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하면 내 흠집 잡아내는 거나 다름없으니까 자세히 말을 못하겠는데 정말 미안하지만 내 딸 말이야. 딱 하루만 데리고 있어주면 안 될까? 내가 어디를 좀 다녀와야 하는데 딸을 데리고 갈 순 없을 것 같아서 그래. 그리고 이상한 생각은 하지 말고 만일 누가 물어보면 그날 나랑 너랑 같이 여행 갔다고 말해주면 안 돼? 지난번 우리 엄마랑 이모랑도 여행 다녀왔었잖아. 미안하지만 부탁 좀 할게. 이건 또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통수 깨지는 소리인 건가? 그러니까 남자친구 누나의 말은 자기가 어디를 좀 다녀와야 하는데 딸을 데리고 갈 순 없다. 자세히 말 못하지만 시댁에도 못 맡기고 친정에도 못 맡긴다. 그런데 흠집 잡힐까봐 또 자세히 이야기 못하겠지만 내가 집을 하루 비울 예정인데 너랑 나랑 우리 딸이랑 여행을 다녀왔다고 나중에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리 말을 해달라. 이거 아닙니까? 뭐 나는 토요일에 남자친구 안 만나나? 남자친구가 나 찾아오면 어쩌라고. 우리 집에 조카 있는 거 보면 뭐 잠깐 니네 누나 외출했다. 우리 금방 여행 떠날 거다. 뭐 이러면 되는 건가? 거짓말도 앞뒤가 맞아야 하지. 이건 뭐 개연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막장 개 허접. 여기저기 갖다 붙인 베껴 쓰는 영화도 아니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저런 말을 해대는 건지. 누나 역시 깔끔했습니다. 이 누나도 생각이란 걸 하면 세금 드는 줄 아나 보더라고요. 남자친구처럼 말이죠.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나를 어찌 믿고 자세히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런데 딱 그림 나오지 않습니까? 저런 건 순진무관 우리 옆집 개똥이도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람났나? 뭐 미래라도 떠나나?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단칼이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무슨 욕을 먹게 하려고. 공범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같이 처벌받을 수도 있는 건데 왜 나를 끌어들이려고 하지? 남자친구의 누나는 제가 거절을 하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진 않았지만 전 이 상황이 좀 심각하다 생각했습니다. 여자들의 눈치라는 것이 있잖아요.
심상치 않아 보였거든요. 어쩌다가 제가 남자친구의 집안에 이렇게 깊숙하게 관여를 하게 된 건진 저도 모를 영문이지만 그래도 남자친구에게 이건 좀 알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의 누나에게 캐 물으라는 것이 아니라 동태를 좀 살펴보라고 말이죠.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니 남자친구는 저를 그냥 쳐다보기만 하더라고요. 왜 아무 말 안 하나? 또 아무 생각이 없는 건가? 그런데 갑자기 제게 화를 내는 겁니다. 자기 누나가 어렵게 제게 부탁을 했을 텐데 왜 누나에게 단칼에 거절했냐고 말이죠. 아휴, 알렌이 차라리 죽고 말지. 자기, 정말 우리 누나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절한 거야? 아니, 우리 누나가 자기랑 그렇게 친한 것도 아니고 대화를 많이 해본 사이도 아닌데 우리 누나가 얼마나 어렵게 자기한테 부탁을 했겠어? 그런데 자기는 그걸 바로 거절했고? 자기 너무 차가운 사람이다. 자기 너무 정없는 사람이야. 원래 나와는 다르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거 잘 아는데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정없는 자기랑 내가 어떻게 계속 만날 수가 있겠어? 지난번 아버지 사건도 그렇고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와, 누나의 부탁을 거절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왜 누나가 제게 저런 부탁을 해야만 했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만일 제가 남자친구에게 저 이야기를 했었을 때 자기 누나를 의심하는 거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라고 제게 따져 물었다면 그나마 정상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인트가 달랐습니다. 왜 부탁을 거절했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를 비난했거든요. 제가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건가요? 제가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것일까요? 왜 사람이 이렇게 하얗기만 하지? 왜 생각이란 걸 안 하지? 왜 나는 이런 사람을 아직도 만나고 있는 거지?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니네 누나 바람난 것 같다고 말이죠. 그리고 니네 아버지 일은 그래 돈 받아 먹었으니까 계속 해줬어야 했는데 내가 기력이 좀 딸려서 그만뒀다. 그리고 처음 니네 엄마랑 이모랑 여행 갔었을 때부터 좀 이상하다 생각했었는데 그땐 아무것도 모르고 나도 멍청하게 넘어갔었다. 이제 보니 너도 하얗고 니네 집안 사람들도 다 하얀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질러버렸죠. 그런데 이 생각할 줄 모르는 바보가 입은 터져 있으니까 제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뒤죽박죽이 되어서 말을 하는데 나중엔 처량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우리 누나가 바람이라고? 와, 정말 말 심하게 하네. 정말 확실해? 아니, 확신해? 확신하냐고. 우리 누나가 바람이 났다는 거에 얼마 걸 수 있어. 그냥 누나가 조카 키우느라 힘이 들어서 바람 쐬고 싶어 그런 것일 수도 있잖아. 자긴 왜 그렇게 사람이 비관적이야? 좀 긍정적으로 볼 순 없어?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말을 하냐고. 우리 누나 그런 사람 아니야. 절대로 매형 두고서 바람 필 사람 아니라고. 난 우리 누나가 그렇지 않다는 거에 100만 원도 걸 수 있다. 자기 얼마 걸 수 있어? 100만 원 빵 할래? 자기 맨날 나한테 생각이 없다 말만 하는데 그럼 자기도 좀 솔직해져봐.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을 해보라고. 얼마나 잘났길래 사람 무시나 하고.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그대, 저는 그래서 남자친구를 사랑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꼭 결혼을 하겠다. 저 맑고 순수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줘서 상처받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꼭 차지하고 말겠다 다짐을 했었죠. 그런데 이 사람 어쩌죠? 얘 정말 어찌해야 하나요? 사람이 사람한테 말을 하는데 개같이 말을 해야 알아듣는 부류가 있죠. 바로 하얀 제 남자친구가 그런 부류였습니다. 야, 좀 더 써라. 아무리 그래도 니네 누나 바람난 게 아니다 이 거는데 남자가 쪼잔하게 100만 원이 뭐냐? 그리고 나랑 장난하냐? 그런 걸로 얼마 걸 거냐고 내기를 하게? 참 우습지도 않다 너.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지금 유난 떠는 거라고? 내가 비관적이라고? 그래, 너 말 잘했다. 그럼 하나하나 짚어줄 테니까 잘 들어. 왜 사람들이 앞으로의 일에 대비를 하면서 사는지 그 사람들의 시간이 남아 돌아서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줄 테니까 잘 들으라고. 우선 니네 어머니, 그래 여행 잘했다. 여행 다녀오고 나서 니네 어머니랑 연락 자주 안 하는 것 같다고 너 우는 소리 했었지? 야, 겁나 무섭더라. 나 죽는 줄 알았어. 내가 무슨 드라이버도 아니고 운전만 했고 운전만 했고 또 운전만 했고 그때 나 데려간 거 운전할 사람 필요해서 데려간 거 아니야?
니네 엄마랑 연락 자주 했었던 건 나중에 또 그런 시급한 상황에 놓이게 될까봐 철벽 친 거였어. 그럼 넌 그러겠지. 다시 여행 안 갔지 않았냐고.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을 하고 비관적으로만 보냐고. 그럼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니 그러지 않겠지 하고 들어줘야 하는 거야? 야, 차라리 내가 니네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더 나은 거야. 이건 분명히 일어날 일이니까 어머니 저 죽으라고 여행 데리고 다니지 마시고 어차피 나중에 돌아가실 테니 지금 어머니 들고 있는 가방 너무 좋네요. 죽기 전에 얼른 저한테 미리 물려주시면 안 될까요? 어차피 일어날 일이니까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어머니도 그럼 오냐 하고 들어주시는 거냐? 그 니네 아버지도 그렇다. 내가 솔직하지 못하다고 하니까 이야기해주는 건데 야, 니네 아버지 그렇게 술 드시면 과당 조금 더 보태서 객사해. 아니다. 객사하기 전에 알거지 되겠다. 솔직하게 아버님, 그렇게 술 드시다간 골로 갑니다. 그러니 술 그만 드시고 어여어여 주무세요. 아니다. 골로 가기 전에 황혼이혼 당할 수도 있겠네요.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되는 거냐? 어느 누가 아들의 여자친구한테 대리를 시키냐? 그리고 니네 엄마는 나한테 지불한 그 돈 아까워하는 것 같던데? 아니면 너도 그 돈 탐내는 거야? 뭐 반이라도 떼어줘? 그리고 니네 누나, 어느 엄마가 딸을 남한테 맡기고 1시간도 아니고 하루를 어디에 다녀오냐. 바람 쐬러? 무슨 얼어 죽을 일 있어? 바람을 하루 온종일 쏘이게? 야, 그럼 사람 죽어. 노숙자도 아니고. 니네 누나 딸 안 맡아준 건 니네 식구가 다 그러니까 한 번 해주면 계속 해달라고 졸라대니까 무서워서 그랬다. 됐냐? 나중에 네 조카가 나를 엄마로 알면 어쩌냐? 계속 나한테 네 조카, 니네 누나가 맡겨서 니네 누나한테 아줌마 누구세요? 라는 소리 할까봐 모녀 사이 끊어놓고 싶지 않아서 거절했다. 됐냐? 어쩜 하얘도 이리 하얀고. 너무 맑아서 겁이 난다 겁이. 니네 집 식구들 이상해. 그리고 너도 이상해. 저는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제가 감히 품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욕심이 나서 억지로 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건 이 사람 줏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이 집안 식구들이 그러는 것인지 몰라도 어이없는 일을 마지막으로 겪게 되었네요. 제 오빠는 종합병원 원무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친구와 교제를 하고 그 남자친구의 식구들과 얼굴을 트면서 그들은 아프면 오빠가 직장으로 있는 그 병원으로 다니곤 했었습니다. 병원에 아는 사람 하나 있다는 게 정말 편한 일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병원에 간 것을 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게도 그렇게 많은 걸 요구했었던 사람들이 저희 오빠에게도 무리가 되는 것을 요구했었더라고요. 뭐 진료일 잡아주고 혹은 진료일 변경해 주는 건 그래도 정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오빠네 병원 매출 올라가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의 어머니란 사람이 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아마도 남자친구가 알려줬겠죠? 일주일 내내 괴롭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보험료를 더 타먹기 위해서 과장되게 거짓으로 진단서를 써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럴 순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작성이 완료된 서류인데 우리 오빠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걸 변경해 주겠습니까? 오빠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몇 번 이야기를 했다 했는데도 그 어머니란 사람은 포기를 몰랐죠. 그랬더니 오빠 병원이 1인 시위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하더군요. 여기 과잉 진료하는 곳이라고. 그리고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병원이라고 그렇게 홍보를 했으면서 알고 보니 환자를 돈으로만 보는 곳이라고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사람이 살아 들어갔다 죽어 나오는 곳이라고 말은 더 이상 않겠습니다. 저 때문에 오빠도 얼마나 입장 난감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남자친구의 얼굴을 다시 한번 봐야만 했습니다. 그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말렸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남자를 똑같이 협박했습니다. 이에는 이 전술로 밀고 나갔죠. 삑살이 나게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봐. 그런데 나도 한 삑살이 하거든. 니네 엄마가 그렇게 난동 부리면 난 너한테 난동 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나랑 무슨 원수가 적길래 헤어졌는데도 너랑 나랑은 이러는 거냐? 참 지겹다. 마가 꼈는지 구판이라도 한번 버려야겠어. 니네 엄마 단속 잘해라. 안 그럼 네 인생 삑살이 나는 수가 있으니까. 헤어진 사람인데 그리고 한때 좋아했었던 사람이었는데 삑살이라는 둥 가만두지 않겠다는 둥 물귀신 작전으로 물고 늘어지겠다는 둥
저도 모양새 너무 빠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순수해서 그런지 거기에 또 겁을 먹었나 보더라고요. 그 어머니라는 사람은 더 이상 오빠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거든요. 좋은 여자 만나라. 만일 사기꾼 같은 여자 만나면 네 인생 개털 되겠다. 내가 너한테 미련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너 행동하는 걸 보면 솔직히 좀 걱정이 된다. 이런 마음입니다. 물론 그 집안 사람들이 워낙에 대단한 사람들이라서 어설픈 사기꾼 같은 여자는 명함도 못 내밀겠지만서도요. 이렇게 제 사랑이 끝남과 동시에 제 이야기도 끝이 납니다. 앞으로 너무 순수한 사람은 만나지 않을 생각이에요. 너무 하얘니까 말이 통하질 않더라고요. 겉모습만 보기 좋을 뿐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